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원데이 치과 교정과 대표원장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비뚤비뚤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부분 교정하는 친구보다 나는 훨씬 마일드한데, 상담해 보니까 당신은 부분 교정 안 된다. 그래서 제 친구보다 제가 조금 덜 삐뚤은 것 같은데도 왜 그러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장의 입안 사진이 좀 부담스럽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 삐뚤삐뚤한 정도가 약간 다 틀린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게 부분 교정이 가능하고 어떤 케이스가 전체 교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실까요? 물론 저는 이 케이스를 다 다뤄봤던 사람이니까 부분 교정 할 수 있었는데도 전체 교정 한 거 아닌가? 또 그 반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뭐 치료 경험과 배운 것 통해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안 된다, 이건 확실하게 된다의 어떤 그런 거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케이스 1을 보시면 치아도 별로 안 삐뚤네, 위에 앞니 두 개가 약간 내려온 정도고 뭐 이게 부분 교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금니를 딱 다물었을 때 아랫니가 잘 안 보이는 케이스는 부분 교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윗니가 아랫니 너무 많이 덮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사진을 보시면 아래 앞니가 위에 앞니의 사이드에 어떤 조금 돌출된 부분에 맞닿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깊이 물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에 치아를 조금 뒤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교정하기 전이고요. 이분 전체 교정을 하셨고요. 예, 이게 끝났을 때입니다. 끝났을 때는 앙 다물어도 윗니와 아랫니가 닿는 부분이 별로 없죠. 예. 앞니 6개는 앙 다물었을 때 살짝 안 닿는 게 더 좋아요. 그 상태에서 끝났을 때는 이제 아래 앞니가 잘 안 보였었는데 끝났을 때는 아래 앞니가 보이는 정도가 좀 이제 많이 원활해졌죠. 그래서 치아를 펴주면서 이런 스크루를 이용해서 약간 뒤로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좀 안정성 있게 끝내려면은 전체 교정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보다 훨씬 많이 삐뚤삐뚤하죠. 위에 앞니도 조금 더 삐뚤하고 특히 아래 앞니는 많이 삐뚤삐뚤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부분 교정으로 가능한 케이스이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깊이 물리는 어떤 앞니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윗니와 아랫니의 어떤 간격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 한 6개 또는 8개 정도만 붙이는 그런 부분 교정으로 케이스 1보다는 약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후를 볼까요? 요게 이제 교정하시기 전의 모습인데 위에서 봤을 때 물론 앞니가 뒤로 들어갔고 앞으로 나오고 하는 이 간격 차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금니 교합이 나쁘지 않고 일단 깊이 물리는 것도 좀 치아 한두 개에 국한되어 있는 케이스, 그리고 위에를 피고 아래를 폈을 때 윗니와 아랫니가 그렇게 많이 닿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부분 교정으로 해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화면으로 다시 들어와서 케이스 3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케이스 3번 같은 경우도 치아가 물론 하나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오른쪽에 좀 깊이 물리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부분적으로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이 치아만 펴지면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케이스도 역시 부분 교정으로 가능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땐 특히 좀 많이 심해 보일 수 있어요. 악궁의 모양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거나 이러지 않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악궁 모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 부분 교정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앞니가 삐뚤삐뚤한 거에만 국한되어 있고 어금니 맞물림이 좋은 경우에는 부분 교정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런 맞물림이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거든요. 치아가 삐뚤삐뚤한 문제에만 앞니 쪽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앞니 6개 또는 8개에만 그 장치를 붙이고 예쁘게 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예,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위에 앞니와 아래 앞니 이렇게 삐뚤삐뚤 했던 부분이 끝났을 때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펴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어금니 교합이 큰 변화가 없고 앞니에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환자분이 좀 입을 넣고 싶다 뭐 이러면은 또 다른 전체 교정의 옵션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고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라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앞니 국한에서 부분 교정을 진행했고요. 마지막 케이스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원칙, 너무 깊이 물리는 상황,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깊이 물린 상황인데다가 이분은 악궁 모양이 너무 좁았어요. 이런 분들은 부분 교정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아름다운 것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교정의사라는 직업이 기능적이고 좀 잘 맞물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 4번을 한번 보시면 일단 깊이 물리는 문제에다가 악궁도 굉장히 좁았어요.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보시면 너무 깊이 물리면 위에 앞니를 피는 와중에 아랫니랑 부딪힐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이거 보시면 아래 악궁 모양이 너무너무 좁아요. 딱 보셔도 혀가 너무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좁으시죠. 이런 분은 앞니 6개만 또는 8개만 장치를 붙여서 한다고 해서 공간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전체적으로 여기를 펴줘야 아래 앞니가 펴질 수 있는 너비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부분 교정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도 그냥 앞에서만 보시면 환자분들은 앞니만 좀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이거 부분 교정으로 안 되나요? 그냥 앞니만 좀 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해 못 하실 수 있지만 좁은 악궁이 길게 봐서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면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 끝날 때 보시면 이 좁았던 악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악궁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좁았죠. 좁았던 게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깊이 물렸던 문제도 이렇게 아래 앞니가 어금니를 다물었을 때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아래 앞니가 더 이제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위에 앞니를 핀 것도 아래 앞니를 핀 것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길게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교정을 시행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교정으로 할 수 있냐, 전체 교정을 꼭 해야만 하느냐, 당연히 기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즘 다들 짧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삐뚤삐뚤한 정도가 심하다, 경미하다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부분 교정을 정할 수는 없다. 사실 이 4가지 케이스로 모든 걸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하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치열 교정에 관련돼서 흥미로운 주제 준비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